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문해 떡볶이, 김밥, 삼겹살, 냉면 등 한식을 맛보고 그 매력에 푹 빠져들곤 하죠. 그런데 일부 해외 식물학자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진다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의 주인공은 평범한 한정식집이었는데요. 외국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는 다름 아닌 테이블 가득 깔린 독성 가득한 반찬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공부한 바에 따르면 분명 독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섭취하면 안 되는 식물들을 한국인들이 웃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반찬을 보고 이토록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무슨 민족이냐고 물으면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빨리빨리의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 같은 대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인을 수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나물의 민족이죠. 실제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밥상에는 나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고추장과 함께 나물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빔밥, 수십 가지의 산나물 반찬이 올라오는 산채정식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물을 정말 많이 그리고 맛있게 먹죠. 매년 봄철만 되면 칼과 바구니를 들고 새순이 자라난 나물을 캐기 위해 산과 들로 나서는 한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물 반찬은 한반도의 식문화에서 발달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음식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서양권에서도 야생에서 자라는 허브류나 채소를 먹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샐러드에 소량 들어가는 게 전부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채소를 즐겨 먹긴 하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산나물을 먹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서 채집되는 식물은 물론이고 대다수 문화권에서는 가축의 사료로나 쓰이는 덩이줄기라던가 각종 식물의 뿌리, 남은 작물의 잎, 줄기까지도 나물 반찬으로 요리해 먹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한국인들은 해외에선 독이 있어 입에도 안 되는 식물조차 말리고 찌고 물에 불려 먹는 등 어떻게든 먹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해외 식물학자들이 한국의 한정식집에 오면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특히 식물학자는 반찬 중에 고사리를 보고 거의 거품을 물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가 알기론 고사리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소화기관에 닿으면 구토와 복통 증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식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절대로 먹지 않는 식물인데 버젓이 반찬으로 올라와 있으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프타킬로사이드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데친 후 물에 충분히 우려내는 과정을 거치면 독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고사리를 삶고 데치는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섭취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면역력 강화, 변비 예방에 뛰어나다며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를 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 식물학자들은 육개장으로 나온 토란대를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요.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독성분이 있는데 피부에 닿기만 해도 따끔거리는 통증을 유발하고 섭취 시에는 쇼크나 마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간혹 제대로 데치지 않은 토란대를 섭취하고 혀와 목구멍이 알싸하게 따가운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옥살산 칼슘 역시 열에 약하다 보니 가열 조리 과정에서 손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토란대를 데쳐서 먹거나 탕, 볶음 등으로 꼭 조리해서 먹고 있죠. 또한 대표적인 봄 제철 나물로 향긋함이 일품인 두릅도 외국 학자의 눈에는 공포의 독초였는데요. 두릅은 마취 성분이 있는 데다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 먹으면 복통, 설사, 구토, 어지러움증 등이 나타나 외국에선 누구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두릅 뿌리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생으로 먹으면 입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위험한 독초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성 역시 뜨거운 물에 데쳐서 찬물에 2시간 정도 푹 담궈 두면 쫙 빠지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방법을 통해 맛있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은 디저트로 나온 쑥떡이었는데요. 쑥은 간 손상과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투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2014년부터 판매와 식용이 모두 금지된 위험식물로 취급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쑥을 제대로 데치는 지혜를 알고 있어 독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실을 모르는 외국 학자들은 자칫 잘못 먹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식물을 맛있게 먹는 한국인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식물을 많은 생물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거 같은 경우에도 독을 잘 제거하지 않고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죠. 하지만 반대로 독만 제거하면 아주 맛있는 식재료가 됩니다. 게다가 보거는 혈관 건강, 피로 회복, 이뇨 작용, 면역력 강화 등 건강에 좋은 성분들도 엄청 많은데요. 즉 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만 제거한다면 식용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응집된 지혜를 발휘해 건강하고도 맛있는 식문화를 발달시켜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물 반찬은 보기에 쉬워 보여도 생각보다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시금치처럼 크게 다듬을 필요가 없는 나물은 드물고 대체로 식재료부터 이래저래 손질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 찌거나 물에 삶는 등 조리법도 다 다르죠. 독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모로 맛있게 만들기가 까다로운 음식이라 해외에선 크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기어코 맛있는 요리로 탈바꿈시킨 것도 한국인들의 저력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인들은 독초를 먹냐며 경악하던 외국 학자들도 실상을 알고 나면 한국인들에게 경외심마저 든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인들이 나물을 즐겨 먹는 이유를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식재료가 부족했을 시절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나물을 채취해서 먹어왔죠. 산나물뿐만 아니라 바다에 나는 해초류까지 알뜰살뜰하게 먹어서 배를 채웠는데요. 하지만 단순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다면 식재료가 풍부해진 오늘날까지 굳이 전해져 내려오긴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식재료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나물 문화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온 건 맛있어서라는 이유가 더 크죠. 이는 과거 기록들을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농가원령가라는 한 해의 농사일을 월별로 정리한 고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파와 미나리를 무순에 곁들이면 보기에 신선하여 오신채를 부러워하랴. 말려둔 산나물을 삶아내니 고기 맛과 바꿀 소냐.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나물 반찬이 몇 끼마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거 수라관에서는 6명이나 되는 채소 전문가들을 두어서 신선한 채소를 공수해 제철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점들만 봐도 한국인들이 단순히 가난했다기보단 예로부터 입맛에 맞는 나물들을 잘 발견해 맛있게 먹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오늘날 우리가 맛있는 나물들을 맘껏 즐길 수 있게 된 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독초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주신 조상님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건 나물 가짓수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산에 나는 모든 것들로 요리를 해봤나 싶을 정도로 수백 가지의 나물 종류가 있는데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먹지 않는 식물은 높은 확률로 독초일 것이다라는 말까지 해외에선 밈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 들어서서 세계적으로 건강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드러나면서 더욱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나물 반찬으로 유명한 사찰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국의 사찰을 많이 찾고 있으며 외신들도 한국을 차세대 비건 핫스팟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나물 반찬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잘 알고 먹으면 반찬을 넘어 약이 되는 한국 음식 나물들이 앞으로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